등급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통신비 감액 관련돼서 엑셀 파일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많아서 누적된 걸 한꺼번에 만들어서 다시 사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지침을 먼저 보실게요. 지침을 보시면 요거는 사업단이 AS가 지연될 경우에 그 금액만큼 월 통신료를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준 계산 날짜는 지침에 나온 걸 보면 발송한 날 내지는 AS를 등록한 날 첫째 날은 빼야 되고 그다음에 정상 근무 일수만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주말,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같은 건 다 제외하고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 날짜가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계산을 해서 매월 신청한다. 요청 기간은 매월 10일 이내에 사업단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월인데 1월 거는 2월 10일까지 사업단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문의하시는 데가 있는데 지난 오래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오래된 걸 신청해도 되느냐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지침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소급된 건 안 되고 지금 같으면 25년 1월이니까 1월분을 2월에 할 수 있지 작년 12월 거는 다 날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게 지침이고 지침에 의한 거기 보면 10일까지 해라. 미제공 기간 산정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게 복잡하다 보니 제가 엑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 엑셀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준 정보를 보시면 기준 정보는 손댈 거는 이쪽. 실제로 수행기간 공문에 들어가는 수행기간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만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명, 담당자, 수행기간명, 연락처, 그리고 며칠 날 이 공문을 제출할 건지 10일 안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 달 것 같으면 2월 10일, 휴일이었으면 2월 9일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만 매달 수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차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월 말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것도 계산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것도 손대실 필요 없고, 이거는 2024-25년도에 공휴일 정보를 가지고 계산할 거기 때문에 공휴일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 공휴일 정보에는 이번 설날의 대체 휴일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볼까요? 1월 27일 여기까지 임시공휴일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이 양식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 임시공휴일 같이 중간에 어떤 공휴일이 생긴다. 당장만 해도 아마 대선이 아마 4월이나 5월에 올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선은 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텐데 그 정보들은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아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게 되면 제가 쓰기 위해서라도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 업데이트된 거는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굳이 선생님들이 손 안 대고 작업을 하시는 달에 카페에 오셔가지고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파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준 정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법을 보시면 일단 기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기존에 있는 AS 데이터하고 대상자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S 자료는 장비 동작 현황에 AS 이력 목록에 가셔서 이 날짜를 충분히 과거 날짜가 충분히 보통 AS를 신청하면 4, 5개월 이상 걸리니까 4, 5개월 이상 날짜가 다 잡힐 수 있도록 충분히 날짜를 프롬을 주시고 오늘 날짜까지를 하셔서 조회를 하면 쭉 뜨겠죠. 그걸 엑셀로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대상자 정보는 대상자 관리의 대상자 목록 전체를 두시고 조회를 하셔서 엑셀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이 파일은 두 가지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입력을 하신다면 AS 자료는 AS 디돌 자료라는 시트 있죠. 여기에 복사를 해주시고 대상자 정보는 대상자 디돌이라는 시트에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번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돌려볼 텐데 실명이 들어가는 거를 막으려고 제가 데이터를 미리 좀
가공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디돌에서 받은 AS 디돌 자료예요. 이걸 전체를 복사를 하셔서 AS 디돌 시트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름이나 다른 건 표시가 안 되게 일부러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대상자 정보를 똑같이 복사를 하셔서 대상자 디돌에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트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 이 한 파일에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AS 디돌 자료 파일로 여셔서 복사하고, 그러니까 AS 디돌 엑셀은 내리시고, 마찬가지로 대상자 디돌 엑셀을 여셔서 복사하셔서 대상자 디돌에 복사해 주시고 그 파일을 그냥 닫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엑셀 자료가 넘어오면 그 다음에 지연 목록에 가셔서 조회하시려고 하는 연도, 월을 숫자로만 입력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2025년 돼 있지만 실제 값은 2025로 돼 있죠. 월도 1월이라고 표시되지만 실제 값은 1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조회가 될 겁니다. 이건 조회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데이터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컴퓨터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좌우될 거예요. 제가 작업한 이 엑셀은 2019 버전이고요. 컴퓨터 사양은 꽤 괜찮은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바로 조회가 되는데, 일부 수행 기간은 컴퓨터 사양도 안 좋고, 데이터량은 많고, 버전도 낮다 이러면 이것보다 오래 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AS 디돌 자료에서 우리가 공문을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계산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차수 정보가 있고, 성명이 있고, 생년월일들이 있죠. 또 처리 상태를 보시면 취소일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를 한 경우가 합당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한 건을 우리가 빼줘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건 아니야, 우리는 계산에 넣어야 돼, 이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취소만큼은 따로 색깔을 표시를 해놨고요. 만약 이 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시면 요 행을 아무거나 선택한 상태에서 이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요 상세 정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함하고 어떤 내용이다,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이건 우리가 취소를 해야 되겠네, 아니면 이거 유지해야 되겠네 하는데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세 검색을 원하시는데 놓고 돋보기 클릭하시면 언제 완료가 됐는지, 스웨일링인지 뭔지 우리가 기록했던 거, 아니면 사업단이 기록했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요건 빼줘야 된다, 한 옥땡 이분은 이거 빼줘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있는 차수 정보 기록 3차라고 돼 있죠. 이것만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청서에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요 분도 내가 빼야 되는 거였네 라고 하면 그냥 차수 정보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따가 신청서에 다 기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끝나면 이제 각 신청서별로 가서 1차, 2차, 3차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신청서에서 모두 가져와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은 이제 저희는 1차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차수별로 가지고 올 겁니다. 1차는 끝났죠. 하나도 없으니까. 자, 2차를 해볼까요? 2차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을 합니다. 칸을 추가를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게 원래는 괴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끔가다 이게 표가 안 테두리가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한 번 더 가져와를 하십시오. 한 번 더 가져와를 하시면 다 정상적으로 표 괴선까지 그려집니다. 그래서 2차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58,000원 정도 계산이 됐고요. 3차를 저희 해볼까요? 3차를 하면 3차 마찬가지로 계산이 안 가져오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3차 같은 경우는 75,000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설치 요청 같은 경우에 디돌에 등록을 아예 하질 않죠. 제가 이메일로 재설치 요청을 하기 때문에 디돌에 있는 AS 이력 정보로는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이걸 일일이 따로 계산하실 게 아니라
재설치 요청한 거 데이터 있죠. 이것만 따로 원본 ASD돌 자료 폼대로 추가를 해주시면 다시 계산을 처음부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설치한 건이 요 건이 되는데 거기는 이 ASD돌 자료의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통신비 감액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대상자 아이디, 게이트웨이 번호, 차수 정보, 요청 일자, 완료 일자, 요청 유형 요거까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보는 따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 같이 재설치를 신청하게 되면 재설치 신청 명단을 엑셀 같은 걸로 관리하실 것 같은데 그 엑셀에서 요 데이터만 추출하셔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ASD돌 자료에 맨 밑에다가 그냥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ASD돌에서 내린 거 그리고 저희가 재설치 요청한 게 있겠죠.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보면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요 조회를 하셨겠죠. 여기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면 저희가 추가한 재설치 건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아까 저희가 취소시켰던 것도 이게 원복됐기 때문에 만약 이거 취소 여전히 해야 될 거다라고 하면 다시 취소를 차수 정보를 지우는 걸로 취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 끝났다라고 하면 1차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1차 저희는 없으니까 안 나타날 거고 자 2차를 보면 저희가 재설치 건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아까 재설치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재설치 건 한 건이 있었네요. 한 건이 추가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도 보면 재설치 건이 3차 건 좀 더 있으니까 추가될 것 같은데요. 재설치 건이 꽤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한 8, 9만 원 늘은 상태에서 재설치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재설치 포함해서 통신비 감액 신청서 1차, 2차, 3차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증빙 관련되어서 사업단과 얘기한 거는 첨부서를 하나 포함하는 걸로 증빙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그 증빙을 만드는 것이 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첨부에 가면 요 목록을 그대로 첨부에 필요한 폼대로 다시 기록을 해놨고요. 요걸 보시면 차수별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2차에서 한번 필터링 하시고 출력을 하시고 또 3차에서 한번 놓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취소를 한 대상자가 하나 있었죠. 한옥영님 2차였던 것 같은데 이분 같으면 아마 2차에 한옥 X가 3차였나요? 한옥 X가 3차였던 모양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으면 똑같이 데이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연 목록에서 지우셨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수 정보만 지워주면 3차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2차에 한번, 3차에 한번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이게 재설치 건이잖아요. 지돌이 없던 요거는 이메일 보낸 거를 첨부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메일 보냈던 거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누구 건으로 보냈던 거 요거를 화면 캡처를 떠서 차수별로 다 모아서 보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사업단하고 잘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꽤 오랫동안 이 파일로 감액 신청을 했고 한 번도 이 신청 없이 다 받아들여졌고요. 이것대로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식이 만들고 계속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손을 보거나 바뀌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업을 하실 때 카페에 오셔서 최신 버전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 최신 버전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아시죠? 게이트웨이 윈 네이버에 이쪽으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새로 만들었고요. 혹시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저희 수행기관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명절이니까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